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열정의 집퍼 이소향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울에서 자주 뵙던 이렇게 낯익은 분들도 계시고요. 분당에 오니까 분위기가 훨씬 더 좋네요. 이렇게 고급지게 생기셨어요, 다들. 그래서 분당 분위기에 맞추려고요. 제가 안 입던 티도 입고, 가죽도 입고 했습니다. 저는 직급 상품위원이고요. 375 다이톡스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 다음에 혹시 무슨 향기 안 나세요? 좀 더 많이 뿌리고 올 걸 그랬나요? 네. 얘가 직급 바니아 아로마인데요. 요즘에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마다 마스크에다가 살짝씩 뿌려드려요. 너무 많이 뿌려드리면 페퍼민트 향이 원래 조금 톡 쏘고 약간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 때문에 숨을 못 쉴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씩만 뿌려드려요. 그랬더니 호흡기부터 방어선이 딱 잡힌다고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신도림에서 이제 강의할 때는요, 강의장에 오자마자 이 마이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제 저희 그 바니아 아로마를 뿌렸고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마다 마스크랑 손에다가 이제 한 방울씩 뿌려드렸어요. 집중해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예쁜 분들한테요, 제가 또 끝나고 뿌려드릴게요. 네, 키워주시는 동안에 저희 직쿡 제품은 그냥 만든 제품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런 바이오 생명공학과 관련된 건기식 회사가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막 찍어보세요. 몇 개 정도 될까요? 저는 한 100개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작은 나라에, 작으면 작고 크면 큰데 이 작은 나라에 4만 개 정도 회사가 있어요. 4만 개. 예, 4만 개 정도 되는 회사에 다 연구 기관들이 있을까요? R&D 센터가 다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대요. 4만 개 되는 시설 가운데 연구소가 있는 회사들이요, 얼마 안 돼요. 그 중에서 3,500개 정도 되는 회사가 있었고요. 경쟁을 해서 딱 35개 회사만 선정을 했어요. 선정됐다는 것 자체가 다르죠? 문턱부터 달라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찾아보시면요, 국공기업이에요. 그런 회사에서 패밀리 기업으로 같은 회사들끼리 이렇게 패밀리 기업으로 연계된 회사들끼리요, 굉장한 정보 교류를 할 수 있고요.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미래 선도 기업으로 상장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 회사예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제너럴 바이오가 얼마나 경쟁력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코로나가 난린데요. 그러면 이왕 저희가 제품을 먹을 거고, 코로나하고 가장 연관된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면역력이잖아요. 이왕이면 한국생공연에서 인정한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제조를 직접 한 제품들을 드시는 게 좋겠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유튜브라서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로마 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이시면서 국제 아로마 테라피스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은미 스폰서님께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왜 아로마 테라피가 좋은지 15분 정도 되는 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시고 지인분들한테 바니아는 이러이러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로마를 왜 이제 코로나 앞에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냐면요, 저희 이 가장 몸에서 방어막을 가지고 있는 건 뭐로 덮여 있을까요? 점막. 그렇죠. 점막을 가장 먼저 이렇게 피부가 이제 외부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침투를 할 때 방어선을 지켜줘야 되는데요. 이 아로마는 0.3초의 과학이라고 해요. 향을 맡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0.3초. 응용력 대단하세요. 이런 분들이 공부 잘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3초 걸린다.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만약에 이 갇혀있는 공간에서 가스를 탁 분출했어요. 3초 안 걸리고요. 0.3초면 다 퍼져요. 그만큼 아로마는 빠르게 뇌에 흡수하고 우리 점막을 지켜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 이제 유튜브에 있고요.
다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실 거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빠르게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이 중에서 제가 힌트를 다 드렸어요. 어떤 아로마 오일이 호흡기에 좋고 폐에 좋은지 표시를 다 했거든요. 색깔, 생명이 아니시면 다 볼 수 있으시겠죠? 저는 제가 색깔을 바꾼 줄 모르고요. 신도림에서 그저께 강의를 할 때 이 중에 어떤 건지 4개 뽑아보세요 하는데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너무 대단하세요. 박사님들이세요 하고 딱 보니까 제가 너무 친절하게 색깔을 표시를 해놓더라고요. 네. 요 4가지를 냉성 오일이라고 해요. 냉성 오일. 네. 염증이 있을 때 얼른 꺼질 수 있겠죠? 네, 녹음하시는 분 계시면 염증이란 단어 과대 광고로 걸릴지도 모르니까 넘어갈게요. 그런 다음 이제 코로나로 얘기를 이제 화두를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스가 창궐할 때 사스의 진원지에 있었어요. 그때가 유학생이었거든요. 2002년부터 2003년 5월까지 사스가 굉장했었어요. 그때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일본 유학생들은요. 다 일본 자일기를 나라에서 보내가지고 일본 대사관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수송해서 다 데려갔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 대한항공 한 대밖에 없었는데 그 일정을 취소하고 저는 입국하지 말아라. 사스가 다 잠잠해지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건강관리를 하다가 사스가 끝나고 나면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나라 일은 서로 이런 거를 좀 느꼈었거든요. 그때 느낀 게 내 몸은 내가 지켜야겠다. 20대 중반인데 그때부터 그래서 원래 전공은 이게 아니었어요. 법학이었는데요. 그때부터 내 몸은 내가 지켜야겠다 해서 의대로 진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중의대를 가게 됐어요. 개인의 건강이 중요하고 내 가족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나라와 병원에다 의지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대체의학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스 때 위기는 기회라고요. 그때 모든 중국에 있는 국립공원이랑 공공시설이요. 전부 다 무료인 거예요. 만리장성 들어갈 때 티켓팅 할 때 한 3만 원 드는데 온 전국이 무료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때가 기회다 해가지고요. 그때 남자친구인 남편을 불러들여서 2달 반 동안 사스가 창궐할 동안 저희는 마스크도 안 끼고 모든 국공립공원을 다 다녔어요. 44일 동안. 근데 그때 느꼈던 게요. 역시 한국인은 면역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늘, 양파, 파 다 성분이 뭘까요? 유기황이죠. 황이 들어가면 체온이 어때요? 올라가요. 박쥐는 얄밉게 감염의 통로가 됐는데 걔네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걸려요. 박쥐는 사람보다 체온이 1도에서 3도가 높다고 해요. 체온을 지금 높이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4월달이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진정될 거란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때 되면 충분히 일조량도 있고 사람들의 체온도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역력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해서 관계 당국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4월달이 돼도 원래 저체온인 분들은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정말 권하는 게 이 MSM이에요. 얘가 비싸면은 권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저는 정말 이거 관악구에서 이렇게 뿌리고 싶거든요. 관악구에 제가 살고 있는 신다방, 대림 이쪽 지역에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많아요. 제가 중국에 살 때도 늘 함께했던 분들이 또 이제 한국에 오니까 또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제가 지금은요. 이게 마스크는 직후 마스크가 지금 품절이고 지페스타로 넘어갔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지만 MSM은 3개씩 나눠드리고 있어요. 저랑 눈 마주치면 3개, 눈 마주치면 3개.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 식이 유황을 내가 먹고 권하고 나눠줄 수 있는 거더라고요. 얘가 비싸면 그런 좋은 일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너무 좋은 게요. 원래 황 성분은 속이 쓰려야 정상이에요. 마늘, 파, 양파, 빈속에 우구적 드셔보세요. 속이 어떨까요? 멀쩡하신 분들은 10대 내지는 아주 건강이 좋으시고 위 점막이 두터우신 분들인데 한국 분들은 원래 국을 많이 마시는 문화잖아요. 위 점막이 어느 정도 얇아 있어요. 서양 분들은 같이 스테이크를 먹어도 트림을 안 하는데요. 한국 분들은 꼭 트림을 하세요. 위 연동 기능이 확실히 저작 기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식물성을 드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광물성을 드시는 게 좋을까요? 예, 광물성이 있냐? 어떻게 먹는 게 광물성이 있어? 라고 하시겠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의 대부분은요 성분이 광물에서 추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아리고 쓰려요. 지금 이렇게 리뉴얼된 식물성 MSM 식물성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지만 그전 거도 사실은 저희게 식물성이었어요. 그거 아시는 분 계세요? 그 전에 것도 식물성이었는데 돈 들여서 저희가 인증을 받은 거예요. 요 인증 받는데 뭐 2억이 넘게 든대요. 제가 상품위원이라 살짝 정보를 빼왔는데요. 그 인증 라이센스 하나를 받는데 굉장한 돈이 들어요. 서정훈 대표께서 그거를 이제 인증까지 받았고요. 원료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예, 캐나다산이에요. 캐나다산 디스틸 원료를 단독 독점으로 가져왔어요. 국내 A사랑 저희랑 밀고 땡기고 했는데요. 저희가 끌어오게 됐어요. 이거 굉장히 기쁜 일이거든요. 제가 국내 유사 75,000원짜리 조인트 M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성분이 얘랑 똑같아요. 근데 국내가 아니네요. 걔네는 유니땡땡이니까 글로벌 기업이죠. 걔네랑 저희가 성분이 유사한데요. 7만원대예요. 근데 이거는 19,800원에 몇 정이 들어있죠? 120정으로 올랐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이거 단종이 아니라 품절돼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요 주간 안에 저도 이 감태가 좋다고 열심히 외쳤고 단톡방에 이 감태 성분이 우한 이거를 이긴다 이런 게 막 이렇게 떠돌아다닌 지 이틀 만에 단종이 되더라고요. 지쿠퍼들의 파워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 정말 이 직급에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란 게 품절이라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사재기, 품절 이런 거 굉장히 바람직하거든요. 좋은 제품은 앞다퉈서 사야 되는데 한정 판매라고 돼 있어도요. 한 달 가고 2달 가도 줄어들질 않아가지고 어머 이분들이 왜 제품력을 잘 모르시지? 이해를 못했는데요. 언제부턴가 이런 바람직한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언제냐면요. 양배추 캘러스, 작약 캘러스 들어있는 거 뭐 있죠? 얼굴에 바르는 거? 바이오 K 앰플 부스터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드디어 안 거예요. 떨어지기 전에 빨리 사야 되는구나. 그때 이 감태 추출물이요. 요즘에 이렇게 이렇게 선물 세트 지난번에 선물 세트 할 때 감태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이 감태가 양식으로는 잘 안 된다는 거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안 돼요. 기존의 우리나라 감태들은 거의 대부분 일본에 수출을 해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항상 일본보다 대체의학이 몇 년 정도 뒤떨어지냐면 12년에서 30년 정도 뒤떨어져 있어요. 상당히 우리나라 국가 수준이 높아지고 그렇긴 했지만 대체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감태가 일본에서 좋다고 검증이 되니까 거꾸로 역으로 한국에서도 소비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포뮬러에는 감태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들어있죠? 클로렐라. 클로렐라가 메인이에요. 또 뭐가 들어있죠? 네, 대답이 늦어서 아예 그냥 켜놨어요. 후코이단. 후코이단은 지금 바이오 제약회사에서 제5세대 항암제로 개발을 하고 있는 신약이죠. 제가 지금 항암제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항암제로 개발하고 있는 신약의 원료예요. 그러면 이 후코이단을 먹었을 때 뭐가 좋을까요? 암은 뭐가 누적돼가지고 10년 만에 생기는 거예요? 염증. 그렇죠. 암이 어느 순간 갑자기 작년에 내가 술 한 잔 마셔서 오늘 딱 돌연변이로 생긴 게 아니라 10년 동안 염증이 생기고 내 세포, 내 몸 안에 있는 세포가 돌연변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후코이단이라는 성분 안에 들어있는 퓨코즈 다당체가 염증을 빠르게 꺼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이 부원료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클로렐라는 우주인들이 먹는 식량이에요. 우주인들이 드셨을 때 우주인들은 화장실을 잘 갈 수 있을까요? 우주 안에 있을 때 화장실 가는 게 제일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출은 많이 안 하면서도 영양을 빠르게 흡수를 할 수 있는 거여야 되거든요. 칼슘이랑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 애가 클로렐라예요. 클로렐라 하면은 그냥 약간 긴 맛이 난다고 평가절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걔는 해조 칼슘과 해조 단백질이 굉장히 양질로 들어있어요.
요런 제품이 C포뮬라인데 너무 아쉽게도 지금 단종 상태예요. 혹시 파트너 사장님이나 가까이 계시는 분들 중에 요거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예, 친하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원용환 사장님께서 열심히 말씀해주신 뭐 간이 오랫동안 안 좋으셨는데 네, 10년간 앓고 계시다가 이거를 드시고 엄청난 숙변을 배출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제품을 아까 말씀하셨던 거죠? CK. CK를 유튜브에서 찾으면 청바지가 제일 먼저 떠요. 그 다음으로 컴파운드 K 신약 개발 전쟁이라는 SBS 스페셜 다큐가 딱 나오거든요. 저도 친구들한테 CK라고 여러 가지 전달을 했더니 애들이 야야 청바지냐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는 CK라고 안 하고 조금 더 길게 컴파운드 K라고 이렇게 풀네임을 알려줘요. 혹시라도 10명 중 1명이라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 컴파운드 K는 너무 깜짝 놀랄 만한 게 진세노사이드도 비타민C의 40배인데 이 진세노사이드보다 더 강력한 게 컴파운드 K잖아요. 그렇죠? 진세노사이드를 먹었을 때 장에서 다 흡수가 되나요? 대한민국 분의 40%가 장에서 흡수가 안 된대요. 그럼 여기서 가운데서 봤을 때요. 40%면 이쪽이거든요. 같이 먹었는데 이쪽 분들은 하나도 흡수가 안 돼요. 너무 억울하죠. 이쪽 분들은 먹었을 때 힘이 나고 염증을 이길 수 있고 기력이 막 좋아지고 여러 가지 반응들을 하는데 이쪽에 계신 분들은 흡수가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얘가 모든 사람의 장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연구를 했더니 산삼은 어디에 있어요? 산에. 이 보면 뿌리 식품이기 때문에 어디 속에 있어요? 땅 속에. 땅 속에는 미생물이 있잖아요. 미생물이 잘근잘근 40년, 50년을 씹어가지고요. 완전 최종 분해 대사물을 만들어요. 최종 분해 대사물을 만든다는 건요. 우리 간에서 소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을 드실 때요. 병원에서 왜 먹지 못하게 하는 줄 아세요? 간이 너무 일을 하니까 힘들까봐. 간 수치가 올라가요. 그쵸? 그런데 간이 일할 필요가 없으면 그건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침 튀길까봐 간이 일할 필요가 없는 간이 일할 필요가 없는 제품이라는 거. 그리고 불완전 연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영양이 높은 거라도 완전히 연소가 안 됐어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요? 끓음. 재가 나오잖아요. 걔가 다 몸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독소. 불완전 연소될 필요가 없는 것이 최종 대사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 최종 대사 물질이라는 거 그냥 늘 들어오셨겠지만 그거 한 번 더 짚어주시면요. 안 드실 분이 없으세요. 얘는 제가 과대 광고라는 얘기가 나올까봐 일부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어요. 이게 CK에 있는 양리작용이 아니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사진은 그럴 때 살짝 가려주세요. 사진은 제가 갖다 붙인 거니까. 네. 이렇게 보세요. 단계가 몇 단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 쪼갠 게 아니라 30번 쪼갰대요. 그림을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소화기관을 몇 번 통과해요? 입도 소화기관인 거 아시죠? 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소화기관을요 어마어마하게 통과를 해요. 간도 결국에는 소화기관인 거 아시죠? 소화기관을 어마어마하게 통과하는데 걔를요 거칠 필요 없이 이렇게 다 최종 대사 물질로 만들어 주셨어요. 요즘 이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죄송한데요. 루테인 잘 드신 분들은 보이실 것 같아요. 요즘 일본 사람들 손에 들려있는 건 뭘까요? 핸드폰? 커피? 알코올? 네. 뭐가 들려있을까요? 요즘 일본 사람들 손에? 수소수. 네. 저보다 눈 좋으신 분들 많으시네요. 그 기사를 하나 캡처를 해왔어요. 요즘 참 저는 일본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한테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일본 사람이 한 만행에 대해서 매일매일 들었거든요. 처녀들을 잡아서 껍데기를 그래서 그런데도 매일매일 안 들으면 이제 허전한 거예요. 어제 들었으니까 오늘 또 듣고. 그게 세뇌거든요. 할아버지가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이렇게 보신 것들을 매일매일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참 얄밉게도 일본 사람들이요. 이런 부분은 똑똑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도 대체의학 공부를 할 때 중국 서적보다는 일본 책들을 많이 봤어요. 일본이 이 대체의학을 앞서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하는 트렌드가 조금 지나면 한국의 보편적 상식이 돼요. 지금 수소수 그러면 보편적인가요? 아니면 아는 사람만 아나요? 예, 아쉽게도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한테는 선점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직흡 수소수기. 예. 어떤 분이 카 하시는데 네, 저도 물 마실 때마다 카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물이 막 땡기나요? 하루에 물 2리터 먹으라는 거 누구나 상식으로 아는데요. 물 분자가 제대로 쪼개 있지 않으면 물 자체도 몸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물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붓죠. 예. 제가 약간 그런 편이에요. 네. 혈관도 안 좋고 신장이 좀 차갑다 보니까요. 물을 마시면 대부분의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물을 마시면서 좀 이따 화장실을 가야 돼요. 바로 화장실을 가요. 과민성 방광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요 너무 신기한 게요. 수소수를 마셨을 때는요. 수소수를 마셨을 때는 1시간에서 2시간을 버틸 수가 있어요. 먹고 바로 가지 않아도 돼요.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 세포 기관에서 흡수할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물을 먹자마자 이 모든 관을 통해서 수도관처럼 그냥 쑥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요로관으로 그냥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수소수를 먹었을 때는요. 세포가 받아들이는 게 느껴져요. 예, 뻥이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정말 제 몸에서 이게 물 분자가 세포 안에 잘 들어가는 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편하네요. 특히 위가 안 좋으시고 위 차신 분들은 물 마시면 어때요? 물이 맛이 없어요. 그리고 입이 쓰고 타고 막 그럴 때 물을 마시면요. 이미 몸이 늦은 거예요. 예, 목마르기 전에 물을 마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예, 목마르기 전에 물을 마셔야 되는 이유가 세포가 이미 바닥에 그냥 수분이 없어서 쫙쫙 말라 비틀어졌을 때 뇌에서 신호가 온대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호를 잘못 받고 있는 게요. 배가 고파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배고픈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가짜 공복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럴 때 목이 말라라고 느끼지 않고 배가 고플 때 수소수를 한 잔 드셔보세요. 근데 배가 안 고파. 그러면 그거는 가짜 공복이었을 거예요. 얘를 제가 이제 시포뮬러하고 CK 다음으로 놓은 이유가 뭐냐면 수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라고 하잖아요. 혹시 풍선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아세요? 예. 네, 헬륨, 그쵸? 헬륨이 수소 2개 분자 붙인 거잖아요. 어릴 때 이렇게 풍선을 엄마가 사주시면은 제가 너무 좋아서 이러다 딱 놓쳤는데요. 하늘 끝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가벼워서. 예, 수소 분자가 2개 붙어 있는데도 가벼워서 풍선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분자 하나면 어떨까요? 예, 흡수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분자가 가벼워요. 그러면서 프리 레디컬, 산화된 산소. 우리가 지금 말하고 듣고 있는 것도 사실은요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말하는 저보다 앉아서 듣고 있는 분들이 더 힘들거든요. 저는 서서 왔다 갔다도 할 수 있고 쳐다도 볼 수 있고 좀 자유롭지만 앉아 계신 분들은 굉장히 피곤해요. 물론 이렇게 양질의 무료 강의를 들으시기 때문에 행복하시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럴 때 뭐가 나와요? 활성산소. 활성산소는 1000여 가지가 넘게 있는데요. 그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적당한 활성산소가 나와야 사람한테 스트레스도 약간씩 주고 긴장을 해가지고요. 몸에 활력이 넘치거든요. 근데 문제는 과한 거죠. 과한 활성산소가 발생했을 때 얘를 어떻게 치워줄까요? 네, 몸 안에 항산화 물질이라는 게 들어가서 청소를 해줘야 돼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 뭐가 있어요? 베타카로틴. 또 뭐라고 하셨는데? 비타민 C. 예, 훌륭하십니다.
비타민 C, 베타카로틴, 비타민 BC 이런 게 대표적인 항산화제잖아요. 또 코엔자임 Q10, 코엔자임 Q10. TV를 별로 안 보시나 봐요. 사업만 열심히 하시나 봐요. 코엔자임 Q10.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항산화제인데요. 저희 제품들에 다 들어있죠. 종합 바이타민 안에 그 저렴한 제품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충분해요? 모자라요? 모자라요. 왜냐하면 지구가 오염돼 있고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독소가 창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는 한 있는 방법 없는 방법 다 동원하는 게 좋겠죠? 예. 우리 집에 일 도와주는 사람이 5명 있는 게 좋아요? 1명 있는 게 좋아요? 5 있는 게 좋아요. 예. 반찬도 좀 해주고 장도 봐주고 청소해주고 애도 봐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과외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내 옷도 좀 골라주고 남편 옷도 다려주고 5분 가정부가 있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외부에서 적이 들어왔어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여러 가지 균, 외부에 있는 내 항체를 방해하는 물질들이 항원 항체를 이렇게 딱 부딪히는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백혈구가 적당하게 있어줘가지고 싸우고 대항하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그런 무기가 많을수록 좋아요. 있는 방법, 없는 방법 다 동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날마다 마시는 물부터 바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제품은 먹으려면 한계가 있어요. 하루 종일 제품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물은 어때요? 하루에 몇 리터 마셔요? 2리터에서 3리터. 그리고요, 디톡스 할 때는요, 몸무게가 50kg면 5리터 마시고요, 60kg면 6리터를 마셔요. 깜짝 놀라시겠죠? 평상시 아니고요, 디톡스 하실 때, 그럴 때. 저도 그래가지고 4리터 이상 마시느라고 힘들었어요. 정확한 몸무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4리터는 훨씬 넘게 마셨어요.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것이 지쿡 다이톡스 패키지예요. 하나씩 낱개로 열심히 챙겨 드시는 것도 좋은데요. 대청소를 한번 싹 해주시는 게 몸의 방어선을 지키는 데 가장 좋아요. 여러분 집에 대청소 몇 번에 한 번씩 하세요? 너무 깨끗하셔서 대청소 하실 필요가 없으신가 보다. 저는 평상시에 이렇게 막 널브러 놓고 이불은 개긴 하는데 이게 이제 막 머리카락만 이렇게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왕창 이렇게 박스도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파트가 2000년 저랑 지금 남편이 연애할 때 처음 재개발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었던 2000년이었는데요. 벌써 이게 20년이 됐어요. 15년 후에는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저기 개포동도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몸을 몇 년 쓰면 한 번씩 리모델링을 해야 될까요? 저도 이제 이렇게 앞에가 5자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남편은 6자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 같은 경우에는요, 4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디톡스를 시키고요. 저도 3, 4개월에 한 번씩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건강식품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확실히 티가 나요. 다이톡스를 하고 나면요, 사람들이 진짜 너무 신기한 게 딱 알아봐요. 요즘 뭐 했구나 딱 알아봐요. 아무리 화장품을 좋은 거를, 물론 우리 케어셀라 너무 최고죠, 발라도요 그 내면 안에서 건강하지 않으면 그 빛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에너지가. 그래서 저는 지쿡 다이톡스 이 팩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 달짜리가 좋으세요? 15일짜리가 좋으세요? 15일. 15일. 한국 사람들은 인내심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민족이죠. 그래가지고요, 막 한 달, 2달, 막 3달 막 이렇게 하면요 다 안 해요. 대부분 제가 이제 이 파트너 분들한테 그 다이어트를 시켜봤더니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가 고비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됐는데 요즘에 다이어트 잘 하고 있어요? 제품 잘 드시고 계세요? 답이 없어. 반칙을 했다는 얘기죠. 안 한다는 얘기예요. 막 누룽지 먹다가 갑자기 고소하기 시작해서 밥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간식도 먹고 친구 만나서 술도 먹고 막 이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딱 2주 동안 진행을 해요. 제품들은 이렇게 있고요. 딱 팩 하나만 사면 되니까 너무 간편해요. 얘는
유전자 키트예요. 유전자 키트. 혹시 유전자 키트로 유전자 분석 해보신 분 계세요? 해보신 분?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제가 파트너 사장님 한 분을 이렇게 검사를 해봤어요. 여기 안에 박스를 뜯으면요, 여기 침 뱉는 데가 나와요. 네, 예전에는 면봉으로 구강 안에 있는 점막세포를 막 비벼가지고 띄게 만들었거든요. 그게 편해요? 아니면 침 한번 딱 뱉는 게 편해요? 네. 그거 하기 좀 민망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예, 여기 상피세포를 이렇게 걷어서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긁은 건지 아리까리 했었는데요. 그런 저의 그 불만과 고민이 이렇게 네, 이렇게 제너플랜이라는 회사에 전달이 돼가지고 예, 침 한번 딱 뱉으면 이런 질병들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키트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게 뭐냐면요, 얘가 질병만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분들은 여자분들보다 암 종류가 좀 적더라고요. 약간 억울해요. 기관이 우리가 좀 몇 개 더 있어가지고 암이 2가지가 더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좋은 건요, 웰리스에 대해서 41종의 이런 통계가 나와요. 제가 검사했던 파트너 사장님은요, 본인이 고민되는 게 간암이라고 하셨어요. 가족력이 있대요. 근데 검사를 했더니요, 갑상선이 90% 나왔고요. 그분은 전립선, 간암은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가족력이랑 유전자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왜냐면 내가 엄마 아빠만 닮지 않잖아요. 그 위에 소급해서 올라가면 통계가 다르게 나와요. 우리 엄마랑 나랑 유전자가 꼭 일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 똑똑하십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요, 그분은 신기한 게요, 비타민 E하고요, A가 흡수가 잘 안 되는 체질이었어요. 비타민 E가 흡수가 안 된다는 건요, 혈관에서 염증이 잘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여기 나와요. 예, 혹시 검사해 보신 분 여기 없으시다고 하셨죠? 하신 분 계시냐고 물어봐가지고요, 좀 보여달라고 하세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보면. 예, 이 답을 그냥 다 알려드렸어요. 네. 유전자에는 스위치가 있다 없다? 있다. 네. 유전자가 딱 결정이 돼 있으면 건강식품을 왜 먹을까요? 예. 뭐 어차피 유전자 타고난 대로 병 걸리면 건강식품 먹을 필요도 없고 운동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나는 마음대로 인생 뭐 있어 먹고 싶은 거 먹다 갈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다행히 이 유전자가 발현이 되려면요, 스위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스위치를 내가 안 켜면 그 질병이 발현이 안 된다는 거죠. 요거는 아까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우리 식생활이랑 건강식품을 잘 챙겨 안 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스위치는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후천적으로 환경적 요인으로 교정할 수가 있대요. 예. 내가 몸에서 비타민 A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환경적으로 내가 노력을 하면, 예, 저 사람은 잘 태어났다고 계속 안 먹어. 근데 나는 루테인을 계속 챙겨 먹어. 그럼 누가 눈이 더 좋을까요? 제가 더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을 교정하려면요, 요런 5가지 비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다이톡스 코치이기 때문에 다이톡스를 먼저 하세요. 예. 아궁이 제가 중국에서 농사도 1년 반을 지었어요. 한약재를 직접 농사를 지어봐야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이제 땅의 기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농사도 1년 반을 지어봤거든요. 근데 농사 지을 때 제일 힘든 건요, 아궁이에다 불 떼는 거예요. 사실은 아궁이 안에 재가 많으면 축축해져요. 아세요? 자궁하고 똑같아요. 그 안이 눅눅하고 습기가 많으면요, 남자분들도 사타구니가 습하면 어떻게 돼요? 염증이 잘 생기잖아요. 이렇게 아궁이에 재가 많이 들어있으면요, 개를 긁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디톡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피하는 방법을 각자가 알아서 하나씩 만드시고요. 그
그다음에 식품으로 영양 균형을 맞추고 이런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 아이고 언제 끝나 이게 아니라 어머 예 즐거운 강의구나 생각하시는 거고 예 다이톡스는요 과학적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홍동주 의학 작가님께서 직접 이분은 서양의학 하셨고요. 저는 중국의학을 했는데요. 근데 이분한테 제가 정말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호전 반응이라는 단어가요. 우리나라에서 유행인지 10년이 안 된 거 아세요? 호전 반응, 명연이라는 거는 원래 한의학에서는 없는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호전 반응, 명연 이런 단어들을 우리나라에서 히트치고 유행시키고 개념으로 자리 잡게 하신 분이 이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쓴 책들, 요 건강식품 호전 반응 요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글로벌 N사하고 유사하고 여러 가지 건강식품 회사에서는 얘가 필수 텍스트예요. 저는 이 직급을 오기 전에 이제 N사, M사에 4년간 있었는데 그때 요 책을 정말 달달달달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의학 작가님이 직급에서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직급의 제품이 나쁘면 이 책들을 쓰신 분이 오셔서 사업을 하실까요? 아무리 돈이 돼도 의학 작가의 자존심으로 그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만든 시스템이 375 다이톡스예요. 세상에는 26,000여 가지 다이어트가 있어요. 제가 해본 것만 해도 99가지는 될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씨름 선수 출신이셨던 우리 할아버지의 장대한 기고를 본받아 정말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생각하는 체질이었는데요. 그래도 5가 들어가는 체형이 되었어요. 지금 봐도 통통해 보이시겠지만 제 예전 사진을 여기다 띄우면 놀라실 거예요. 26,000여 가지 중에 제가 한 99가지는 해왔어요. 반평생을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굶주리는 사람도 있는데 왜 다이어트를 하냐고 하지만 지금은 과체중과 비만으로 고통당하고 계신 분이 더 많다는 사실. 살이 왜 찔까요? 먹어서 너무 1차원적이고 정직하신 너무나 정직하신 저 안 먹어도 찐다니까요. 왜 찔까요? 저를 2번 죽이셨어요. 독소! 조금 더 2차원적인 대답이 나왔어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또 다른 거 희망을 주세요. 대사율이 안 좋아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선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사율이 안 좋아요. 답이 한 방에 나와버렸어요. 신진대사율. 체온이 낮을 때 신진대사율이 떨어진대요. 신진대사율이 떨어진대요. 온도가 1도 낮으면 뭐 천여 가지 병에 걸릴 확률이 200% 높아진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객관적인 팩트가 있어요. 병이 왜 걸려요? 신진대사율 때문이죠. 대사가 뭐예요? 대사가? 대사. 소화대사도 대사죠. 순환대사, 그죠? 찌꺼기, 배출대사. 여기 박사님들만 모이셨네요. 이쪽도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소화대사, 순환대사, 배출대사 나왔어요. 또 뭐 있을까요?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힘들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몸이 차가워서. 이런 책들이 한두 가지 책들이 아니죠. 이 중에서 제가 한 4가지 읽었어요.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운동을 안 해서. 이 말씀 누가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셨네요. 많이 먹어서. 네. 그다음에 스트레스 때문에 이것도 말이 될까요?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게 뭐예요? 뇌하고 장의 호르몬의 불균형. 그래서 먹지 않았는데도 계속 불만이 생기면서 공복감을 호소해요. 똑같이 먹어도 어떤 사람은 충분히 포만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아직 나는 덜 찼어 이렇게 하잖아요. 과학적 근거가 뭐냐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팽창해요? 수축해요? 수축해요. 수축할 때 심장은 빨리 뛰고요. 뇌는 머리가 아파져요. 그럼 사람은 살려고요. 혈관을 느슨하게 해요. 혈관이 수축될 때 혈압이 올라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 어떻게 해요?
당장 카드를 긁는 거예요. 그럴 때 쾌감이 느껴지면서요. 혈관이 일시적으로 살짝 늘어나요. 그러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매운 걸 너무 과하게 먹어요. 예, 불닭, 뭐 불닭볶음면, 뭐 매운 거 이런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혈관이 수축했던 혈관이 느슨해지면서 약간 일시적으로 팽창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위가 더 빨리 상하겠죠. 위 점막이 완전히 그냥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겨요. 스트레스 이해가 진짜 엄청나네요. 대사, 아까 한 방에 맞춰주셨어요. 물질 대사, 몸 안에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모든 활동들을 대사라고 해요. 우리 몸에는 이런 엄청나게 많은 이때부터 졸리기 시작하죠. 이렇게 많은 영양소들이 필요로 합니다. 이 책은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가 몇 가지예요? 여기 답이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90가지, 90가지나 된대요. 이거 언제 다 먹고 있겠어요? 영양소의 결핍. 과잉되는 영양소는 뭐가 있을까요? 탄수화물. 우리나라 대부분의 분들이 탄수화물 중독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탄수화물은 과잉돼 있고 의외로 생각보다 지방은 그렇게 많이 드시지는 않아요. 우리 한국 분들은 대부분 뭐가 과잉돼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은 정말 부족해요. 한국 분들이 제일 부족한 게 단백질이에요. 와, 과거에 요만큼 먹어도 되던 게 1970년대 이후에는 이렇게 드셔야 된대요. 그런데 지금은 2020년이잖아요. 이 자료도 틀렸어요. 그쵸? 50년 차인데 지금은 이 종이 안에 이 PPT 안에 다 들어갈 수 없어서 요 차트로 결정을 한 거고요. 그렇다고 코끼리처럼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먹었어요. 근데 뭔가 허전한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먹었어요. 근데도 뭔가 허전해. 그럴 때 뭐 먹어요? 디저트 드시러 가시죠. 달달한 거 디저트 먹으러 가요. 뇌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먹은 걸로는 영양소가 다 차지 않았어라고 우리 뇌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달달한 디저트 카페를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식품을 드시는 거예요? 건강식품 드셔야 되는 타이밍인 거예요. 저는 정말 이거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한 가정당 매년 건기식 드시는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요. 지금 2018년, 19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한 가정당 이렇게 30만 원 정도가 드신대요. 그리고 요것도 2017년 기준이에요. 1번 부동의 1위는 뭐예요? 홍삼. 그 다음에 쭈루룩 유산균, 비타민, 그 다음에 단일 비타민은요. 비타민 C 아니면 B 두 가지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오메가3 요런 순서인데요. 지금은 한국 분들한테 이렇게 유산균, 비타민, 오메가3 먹어야 돼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밥만 먹으면 돼. 그거 필요 없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 별로 없죠. 한 10년 전에는요. 제가 이런 얘기 했을 때 정말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뭐가 됐어요? 상식이 됐어요. 이제는 디톡스 해야 된다. 다이어트 직전에 디톡스를 꼭 해줘야 된다라는 게 상식이 곧 될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당귀 등 좌파들이 지금 이런 12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그게 왜 나와? 그 다음에 왜 나와? 네네. 끝내라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가성비를 최우선으로 선호하고 효능을 중시하는 순서. 요즘에 이 젊은 친구들은 다 다이어트 제품 어디서 사요? 인터넷. 깜짝 놀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에서 제품들을 사요. 대부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트 이런 거래요. TV 홈쇼핑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완전 젊은 20대 초반 친구들을 제외하면요. 네트워크에서 건강기능식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사는 게 많아요.
이 보시면 몇 조 시장인지 보이세요? 여기 3조 시장이에요. 3조 시장. 3조 시장에서 지급이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네,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권하지 않아도 누군가 권해요. 네. 내가 먹으란 얘기 안 해도 여름 되면은 한 4월쯤 되면은 다들 다이어트를 생각을 하세요. 이 노출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소비자가 원하는 다이어트는 뭘까요? 예, 쉽고 짧아야 된다. 그 다음에 확실해야 된다. 비싸면 좋아요. 300만 원 들어요. 확실하게 빼드릴게요. 고민이 되겠죠. 부작용과 요요가 없어야 되고요. 지루하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 지루한 거 진짜 싫어요. 그 다음에 습관을 잘 만들어줘야겠죠. 한약 다이어트가 실패한 게 그거예요. 걔는 일상생활에서 늘 습관처럼 먹을 수가 없거든요. 375는 그러한 니즈를 반영해서 과학적으로 의학적 기반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독을 배출할 때 아까 우리 스폰서님께서 말씀하실 때 간에서 독소가 나올 때 무슨 색깔이라고 했어요? 검은색. 아유, 앞에서 열심히 들으셨네요. 간에서 발열을 해야 독소가 나가요. 그때 딱 열이 나야, 간에서 열이 나줘야지 그때 이제 독소가 배출이 되거든요. 이분이 간이 안 좋은데요. 근데 아직 까만색이 안 나왔어. 그러면 제대로 간에서 열이 안 난 거예요. 간이 아직도 차가운 거예요. 간에도 온도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간은 무슨 색깔이에요? 소간 보면 무슨 색깔? 네, 빨간색. 전부 다 혈관으로 이루어진 장기예요. 혈액이 제대로 보충이 되면 무슨 색깔? 빨간 색깔. 지방간 같은 분들은 어때요? 막 그냥 거기에 지방간은요 누런 기름이 붙어 있어요. 검은 거는 딱딱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혈액이 제대로 보충이 돼가지고 순환이 되면은 빨간 선홍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발열을 하기 시작해요. 암이 없는 장기가 어딘 줄 아세요? 심장. 그렇죠. 심장암이라는 건 없어요. 또 소장. 그렇죠. 심소장은 암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항상 열이 있는 장기라서 그런 거예요. 췌장암이 굉장히 요즘 많아지잖아요. 인스턴트를 많이 먹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의 체온을 급격하게 떨어뜨려서 그렇거든요. 온도 얘기하면 제가 또 1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게요. 해독을 할 때 열을 발생시켜요. 체온계를 가지고 재보시면요. 0.5도에서 1도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열을 쭉 가져갈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주는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나쁜 열을 빼고, 나쁜 열, 좋은 열 두 가지 열이 있는 거 아시죠? 염증이 생겼을 때는 나쁜 열. 그다음 나 열나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게 나쁜 열이잖아. 염증이 생겼을 때. 그런데 이때는 좋은 열이 발열할 수 있게 해줘요. 살은 빼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태운다 거예요. 살 뺀다 그러는데 우리 몸에서 이렇게 쏙 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태워줘야 돼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렇게 너무 아쉬우니까 그림으로 보여드려야 돼요. 종합 바이타민 열을 올려서 태워주는 사총사 지쿰의 자랑스러운 4가지 제품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궁이 안에 젤을 끄집어내고 지방이 잘 탈 수 있게 열 에너지를 높이는 이런 식품들의 역할이 있고요. 이 차트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어졌죠?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지방 분해를 할 때요. 무기가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지방을 태워줄 수 있게 해줬고요. 온라인에서 이렇게 신청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코치분들에게 관리 받으실 수 있으세요. 3.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때 미리미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려요. 3일 동안 이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대부분 비슷해요. 왜냐면 우리가 포유류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대처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해독이 없는 다이어트는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걔는 일시적으로 지방세포가 줄어들어 있다가 내가 살찔 환경이 되면 다시 늘어나요. 지방세포가 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축소시키는 다이어트를 할 것인지 태워주는 다이어트를 할 것인지 선택하시면 되시겠죠? 네. 이렇게 막 운동도 시키고요. 운동을 해가지고요. 뺀 분들이에요. 그래서 원래부터 우유에 타서 드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건강기능식품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유 드시지 마세요. 두유도 드시지 마세요. 여기 나와 있는데 예, 내가 집에서 갈아서 짠 것만 드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코치들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시상식도 했고요. 네, 여기까지.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